자, 이번에는요, 세월호 참사 관련 내용입니다. 뭔가 좀 새롭게 알려진 사실이 어제 있었어요.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많은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맥박 있던 학생이 탈 구조 헬기, 청장들이 타고 가버렸다. 이거 이러면 안 되잖아요. 세월호 특조위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 헬기 탈 기회가 3번 있었는데 놓치고 배로 이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가 됐어요. 그런데 맥박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어떻게 응급조치를 하기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헬기 타고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급하게. 헬기 탈 기회 3번 놓치고 배로 이송해서 5시간 만에 병원에 도착하고 도착 5분 뒤에 숨졌습니다. 투입했다던 항공기 다수는 안 떴고요. 구조 수색 지휘 엉망으로 드러났다. 어제 발표 내용입니다. 여기 사진 보시면 희생자 가족들입니다.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었던 상황일 것 같아요.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세월호 구조 헬기 맥박 살아있던 학생 대신 해경 간부가 타고 갔다. 같은 내용입니다. 저 중간 발표 내용인데요. 응급 익수자 헬기 탑승 기회 놓쳤고요. 원격 의료 결과 불규칙한 맥박 살아있었다. 들것에 실려 헬기장까지 갔다가 함정으로 귀환, 배로 간 겁니다. 갔으면 탔어야죠. 20분 거리 병원, 헬기로 가면 20분 정도면 간답니다. 그런데 4시간여 만에 배로 도착했습니다. 그 당시에요, 이 학생을 보호하고 있던 의료진이 있을 거예요. 그 의료진의 심정은 어땠을까? 그리고 이 유가족은요, 이거를 몇 년 만에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어제 발표 내용으로. 유가족, 첫 발견 때 살아있었다니. 특조위, 조사 후 혐의 발견된 수사 요청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여기서요, 어제 발표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련 영상도 있습니다. 의사도 헬기로 이송해라 이렇게 분명히 지시를 했고 이 학생을 싣기 위해서 온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확인하고 있는 그 119 헬기조차도 그 학생을 싣지 못하고 회항하는 바로 헬기가 내려왔는데 4분 만에 서해청장을 태우고 떠납니다. 그냥 해경 또 헬기가 또 착함을 합니다. 배에 내리는데 그 배에서 김석균 해경청장이 또 타고 바로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 입장에서는 사망이 의학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응급이 필요한 환자인데 3차례에 걸쳐서 헬기를 탈 수 있는 기회를 그냥 놓친 거죠. 들으셨죠? 헬기로 옮겨야지 왜 배로 가느냐? 이렇게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배로 갔습니다. 물론 당사자들 뭐 할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그거는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제 발표 내용대로라면 이거는요 심각합니다. 지금 평호 고문님. 저는 국가가 최선의 의무도 수행하지 않은 사건이라고 봅니다. 예. 분명히 거기에 현장 매뉴얼이 있을 거고 예. 그에 따라서 했어야 되는데 국민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들을 지키지 않은 국가가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거는 범죄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범죄 행위에 조사를 해서 예. 적절한 그리고 아주 재발 방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구라 교수님, 예. 당사자들의 좀 어떤 해명이라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지금 5년이 지났잖아요. 예. 근데 어제도 그거 보면 다시 울분이 터지는데 유족들은 뭐 오죽하겠습니까? 저 비디오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예. 누군가가 지시를 내렸다는 거예요. 지금 헬리콥터 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예. 그걸 여기다 태우지 말고
배로 가라고 했던 거죠. 지금 그 학생을 돌보던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왜 헬기가 아니고 왜 배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의 어떤 급박함을 알고 있었다는 예. 얘기거든요. 그런데 누군가 지시했고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위기 대응 능력은 제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예. 그 상황에서 이 학생이 죽을지 살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조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뭐 어떤 형태로든 헬기를 타고 보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결국에는 또 그 헬기를 해경청장이 타고 갔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진짜 국민들은 아연실색하는 거죠. 이게 도대체 누굴 위한 이 공직자인가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교 의원님. 저 청장들이 자신의 임무가 뭔지를 과연 스스로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었을까? 이를테면 내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지휘를 하는 게 우선이라고 했는지 아니면 국민 한 사람이라도 구조를 하는 게 나의 임무인지 그걸 우선 하나 묻고 싶고요. 예. 두 교수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반대로 봤습니다. 당시는 우리 사회가 그 이후에 드러났잖아요. 위기와 예. 재난에 대처하는 매뉴얼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없었는가를 여실히 보여줬어요. 매뉴얼이 없었던 거죠. 예. 그래서 저런 충돌이 생겼고 누차 저는 강조합니다만 예. 당시 세월호 때 왜 제복을 입은 공무원을 왜 우리가 양성을 하는지 군이든 경찰이든 또는 소방대든 예. 그거에 대해서 한번 묻는 게 당시에 가까운 곳에 있었던 병력이면 예. 해군이든 공군이든 육군이든 해경이든 뭐 경찰이든 할 거 없이 예. 제복을 입은 공무원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구조대라면 어. 바로 투입이 됐어야죠. 왜 그걸 대통령의 지시가 있어야만 투입이 됩니까? 아니면 총리의 지시가 있어야만 합니까? 또는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저건 경찰이 할 몫이기 때문에 군은 투입을 하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했을까요? 이런 것들이 과연 지금은 그럼 작동이 되고 있느냐? 지금 독도에 빠졌다는 저 소방 헬기도 지금도 지금 구조 작업이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저 소방 헬기도 과연 그러면 해경만의 몫이겠느냐? 그래서 해경 구조대가 저 독도까지 날아가야만 예. 수색과 구조가 이루어지느냐? 인근에 있는 우리 병력이 누가 되든 간에 가까운 곳에 있다고 확인만 되면 예. 영역을 가리지 말고 달려가는 게 그게 바로 제복을 입은 공무원을 양성하는 기본 목적이다. 나의 영역이기 때문에 난 가고 나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지시를 받아야만 가고 예. 이건 후진 사회죠. 어. 저런 세월호 때 아픔을 우리가 겪고 나서 지금도 과연 그게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예. 지금 이 시점에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윤교 의원께서는 아직도 확신하지 못하겠다는 저는 확신하지 생각이신 못하겠어요. 것 같네요. 영역을 분명히 따질 거고 이건 군의 몫이 예. 아니다. 이건 경찰의 몫이다. 이건 소방대의 몫이다라고 아마 따지고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이 내용이 공개가 됐고요. 많은 분들이 소식을 접하셨을 텐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참 많은 생각,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